자, 오늘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와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어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게 도대체 어떤 행사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네.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음, 네, 국회이기 때문에 네. 이제 당이나 어떤 내각하고 다르게 일반적으로 이제 예산이라든가 법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임명을 할 때 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뭐 권한 자체는 광범위합니다만 이게 형식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주로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보통 1년에 한 두 번 열리긴 합니다만은 네네. 당의 결정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하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음. 기구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네. 일단은 뭐 어제 이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뭐 예전에는 최고인민회의를 2, 3일에 걸쳐 한 적도 있다라고 해요. 이번에는 하루 만에 마무리가 됐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최고인민회의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하루 음. 정도에서 네네. 보통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에 이제 당의 정치국 회의라든가 네. 예전에 이제 당 전원회의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예예. 그런 당의 회의가 열린 이후에 며칠 후에 그 안건을 심의해서 결정해서 이제 거수해서 찬반을 채택하는 뭐 그런 기능을 한다. 근데 대체로 당의 결정을 찬성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번 최고인민회의 뭐 열리기 전에 많은 예측들이 있었는데요. 핵심 네, 권력층의 상당수가 교체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네.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을까,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직 뭐 결과가 그렇게 보도되진 않았는데요. 예예. 근데 최고인민회의가 말씀드렸듯이 그 북한을 운영하는 주요 기구가 아니고 당의 결정을 채택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음. 특별히 어떤 그 발언이 나올 걸로 기대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가장 네네. 중요했던 거는 올해 예산,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이 가장 중요한 네네. 기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외에는 좀 이틀 전이죠. 4월 10일 당의 정치국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당 정치국 회의에서 주로 아마 주요한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그때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그 북미 관계라든가 네. 또 남북 정상회담 이런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전략 전술적인 당에 견제해야 될 방향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이상은 발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정치국 회의에서는 많은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그 수행에 대한 얘기가 있었답니다. 이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거는 이미 2016년에 당대회에서 이제 제시된 내용인데 예. 올해가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또 어떤 목표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가, 뭐 음. 그런 내용들이 주로 논의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열려서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아마 그 전에 정치국 회의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보시는 거고요. 자, 네, 우리도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15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어제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죠. 준비위 산하에서 종합 상황실도 꾸렸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주력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뭐 2007년 정상회담 이후에 11년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이 될 텐데 그 네, 사이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그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의 도발도 상당히 많은 그 도발이 이어졌고 네네. 그래서 그 도발의 핵심인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지 비핵화에 대한 의제가 제일 중요할 텐데 네. 아마 지금 정부도 여러 가지 그 의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지난 3월 초에 우리 3월 5일인가요? 우리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네. 뭐 그때 대체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어떤 그 문제 제기를 대부분 수용을 했어요. 음, 예를 들면 이제 비핵화 문제, 그다음에 그 모라토리엄 선언 문제, 네, 즉 핵과 미사일 실험하지 않겠다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미합동 군사훈련까지도 용인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라고 한다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항구적으로 이제 그 만들기 위한 군축이라든가 군사 대화라든가 이런 문제 상당히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음, 그래서 아마 지난번 그 일정을 조정하는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그 리성관 조평통위원장이 슬쩍 그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8월 달쯤 예, 군축 회담을 하자. 이런 얘기가 던지는 그 뉘앙스가 무엇인가? 아마 그것은 향후 남북 관계가 해야 될 것이 군축에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은데 음, 아마 우리 정부도 어떤 의제를 가지고 훨씬 더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네.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많이 주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운전대는 우리가 잡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반도 대화 주도권도 우리가 잡겠다는 의지를 좀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강경파들이 연일 주요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뭐 매파로 알려져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이달 말쯤에 취임을 해서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주도하게 될 텐데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생각이 전혀 달라서 이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또 매파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우려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미국의 언론도 지금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 네, 같은 경우가 에, 대북 강경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 미국의 언론에서 오히려 이건 전쟁 내각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음, 강경한 인물들이 지금 내각에 속속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아마 근데 이제 국내 여러 전문가들 말씀은 좀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미국이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배경이 되고 있지 않느냐. 무슨 음, 얘기냐면은 트럼프가 이런 보수적인 인사들을 포진시키고 그러면서 북한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부정적으로 들여다보는 와중에 긍정적인 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역전술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마이크 폼페이오 같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CIA에 있으면서 주로 이제 그 코리아 미션 센터, 그 북한 미션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네, 북한의 여러 가지를 분석 해왔었지 않습니까? 아마 음, 이번에도 그쪽 인맥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강경한 건 사실이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아는 인물들이 포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좀 더 두고 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희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